안녕하세요. 고교학점제지원센터의 박지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2025년에 고교학점제지원센터에서 학점제 현장 안착을 지원한 연구 사업들을 그 성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2017년에 고교학점제의 도입이 처음 이제 논의가 된 이후로 저희가 이제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이제 생겨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초기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주로 이제 그런 제도 마련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과목 구조라든가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졸업제도, 평가제도와 같은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 올해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워낙 언론에서 많이들 얘기가 나와서요. 2025년부터 전면 적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의 저희 지원센터의 어떤 연구나 어떤 사업들은 주로 현재 실제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 지원에 대한 것과 또 어떤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그런 제도 보완에 맞추어서 저희의 또 연구와 사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이라는 큰 목적을 두고 저희는 이제 현장 기반의 연구 수행 그리고 현장 지원의 자료 개발 그리고 현장 지원의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 여러 가지를 좀 다양하게 해서 고교학점제가 이제 과도기를 겪고 조속히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용은 저희 자체 연구, 기본 및 수신 연구 과제에 대한 4개 과제와 정책 연구 사업 3개 과제를 그 성과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개 과제는 저희가 수행한 기본 과제인데요. 첫 번째는 고교학점 성과 분석 연구 그 첫 번째 과제입니다. 이 연구는 3년 종단 연구를 3개년 연속 과제였는데요.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원년이 2025학년도 고1 학생을 시작으로 3개년 종단 자료 구축을 통해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및 정책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저희가 마련이 됐고요. 올해는 그 첫 번째 연구로 어떤 성과 분석의 기틀을 마련하고 또 1차 조사를 시행을 하고 기초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요 내용은 먼저 성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 개념과 성과 지표, 성과 모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앞에 그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개발한 내용에 따라서 종단 연구의 어떤 연구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조사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1차 조사를 시행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올해 연구 결과에 대해서 기초 통계 분석과 심층 분석을 진행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요 내용을 소개를 드리면 먼저 저희가 이제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고교학점제의 성과를 자기주도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지향하는 고교학점제 운영이 학교, 교사, 학생에게 미치는 결과와 영향으로 개념을 다층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차원, 교사 차원, 학생 차원의 고교학점제 성과 개념을 도출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성과 지표를 개발했는데요. 이 영역을 5개로 설정을 하고 각각에 따라서 학교 차원, 교사 차원, 학생 차원의 성과에 대한 지표를 개발을 했고요. 또 여기서 지금 저희가 이제 지면상 주요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지만 각각의 성과 지표에는 또 하위 지표가 딸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성과 지표를 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투입 과정 산출 모형을 적용을 해서 성과 분석 모형을 개발을 했고요. 이 각각의 아까 얘기한 성과 지표와 하위 지표를 각각의 과정으로 해서 투입 과정 산출 단계에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어떤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그 안도 마련해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동단을 설계를 했냐고 하면 저희 3개년 연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올해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학생들을 추적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 고1 학년이 고3이 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게 되고요. 또 어떤 이 학생들과의 어떤 비교 분석을 위해서 올해 고2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요. 내년에 이제 고2 학생들이 3학년 될 때도 그 데이터도 역시 수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8월 달에 1차 연도 조사를 시행을 했고요. 온라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참여 학교 수는 전체 160개교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전체 일반고를 대상으로 했을 때 약 9에서 1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충하군지 표본 추출하고 그 이후에는 무선 표본 추출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학교별로는 조사 대상은 학교장 1명, 업무 대상자 고교학점제 업무 담당자 1명, 그리고 교사는 고1과 고2 담당하는 담임 교사나 교과과사 전체 그리고 학생은 고1과 고2 학년별 2개 학급씩을 임의 선정해서 하게 됐는데요. 올해 조사 결과 분석에는 고1 학생들만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뭔가를 삭제를 했는데 남아 있어가지고요. 분석 결과가 사실 저희 과제가
네, 지금 너무 논란이 되고 지금 언론 보도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요. 결과를 대한 내용은 좀 건너뛰고 정책 재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재원 저희가 그 1차년도 조사 결과에 기반을 해서 5개 과제에 대해서 전체 영역 5개 영역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실행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 연구는 올해가 1차년도 연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종단 연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년도 저희 이제 과제의 특성상 연구를 했으면 정책 재원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1차년도도 그 결과로 정책 재원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깊이 있는 내용은 저희 3년 연구가 다 진행된 다음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기본 과제는 고교학점제 실행을 위한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 강화 방안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이제 고교학점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과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해지는 게 그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진로학업 설계를 지도할 수 있는 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진로학업 설계 지도의 역량은 어떤 건지 개념화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역량 함양하면 모델을 개발했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개발을 연수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하는 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제에서는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을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여 진로를 설계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업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하는 교사의 역량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거에 또 진로 설계 지도 역량, 학업 설계 지도 역량을 핵심 역량으로 해서 각각이 가지는 기본 역량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역량 함양 모델을 발굴을 했고요. 이거의 각각의 핵심 요소를 자기주도성, 성찰과 실천의 순환적 구조 이렇게 각각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역량 함양 모델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와 미시적인 관점에서 상호작용하는 모델로 개발을 했고요. 이 각각의 가지고 있는 단계별 내용도 제시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내용 연구를 통해서 이 굉장히 현장에서는 진로학업 설계가 아직까지는 초창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도 자료가 많이 발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기본과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수 프로그램과 자료집을 개발해서 지금 저희가 배포를 한 상태입니다. 정책 지원을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연구 내용은 저희가 이제 연구 적립금 과제로 수행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과목 이수 현황 종단 연구 그 첫 번째 해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사실 종단 연구라는 거에서 아마 힌트를 얻으셨겠는데 저희 성과 분석 연구와 연동해서 같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2025학년도 이제 입학생이 바로 2022 개정 교육과제 첫 적용 대상자입니다. 이 학생들이 3개년 동안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는지를 종단적으로 관찰해서 차기 교육 과정을 개정할 때 그 결과를 좀 활용하고자 하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현장에서는 진로학업 설계에 이것들을 응용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연구 결과를 소개시켜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역시 8월달에 같이 저희 그 성과 분석 연구와 같이 조사할 때 같은 시점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1학년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렇게 결과했는 이 예시입니다. 저희가 이제 진로학업 설계와 연동이 됐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1학년 학생들에게 진로 계획 여부를 물어봤을 때 결과를 잠깐 보시면 70%가 이미 자기 진로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랬을 때 진로 계획에 대해서 희망하는 직업을 문의를 했을 때 물어봤을 때 1위가 학교 교사. 이거 제가 오늘 방금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고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사가 부동의 1위가 역시 교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연구 결과 굉장히 매칭되는 결과인데요. 학교 교사, 그다음에 생명과학,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간호사, 기자 이거 좀 어떤 전체 트렌드를 반영하는 어떤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다음에 과목 학생들한테 해당하는 학교의 과목 편제표를 주고 그 과목을 자기가 수강한 과목을 골라서 얼마큼 그 과목에 만족했는지를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그랬을 때 예시는 지금 공통국어 1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이걸 봤을 때 거의 과반수 넘는 학생들이 자기가 들은 수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음을 표시하였습니다. 표는 그리고 1학기 때 이수 과목을 어떻게 들었는지 단순히 공통 과목만 들은 것이 아니라 체육이나 음악 미술 또는 기술 과정 정보도 역시 1학기 때 많이 이수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구 어떤 성과는요. 저희가 올해 수시 과제로 학점 이수 인정 기준 적용 현황 분석을 하고 지원 방안을 연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첫 해이다 보니까 학점 이수 인정 기준을 어떻게 첫 적용할 때에 대한 혼란이 좀 현장에서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저희가 수시 과제로 성안을 했고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출결 처리, 그다음에 창의적 체업, 그다음에 교육 과정을 고려 운영 기준, 학생 상황 운영 기준, 어떤 이수 기준이나 세송 보호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이제 정책 제언이나 시사점으로 이제 출결 처리가 굉장히 어떤 중복되어 절차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창의적 체험 역시 마찬가지로 3년을 기준 설정됨에 따라서 어떤 관리가 어렵다 등등의 어떤 저희 정책 제언을 했고요. 물론 저희 것만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9월 25일 날 고기업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이 마련되었는데요. 뭐 출결 정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제도 개선안들이 마련되었고 실제로 제도 개선에 반영이 되는 그런 것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학점에서 인정기준 안내서를 개발을 해서 배포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정책 사업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답 과제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고기학점제 운영 현장 모니터링 및 과제 발굴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고기학점제를 하면서 보통은 기존에는 뭐 선도학교나 연구학교, 준비학교를 중심으로 운영 현황을 매해 조사해 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전면 적용이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운영 현황 조사에 더해서 현장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어서 올해는 특히 그 17개 시도에서 추천을 받은 교사 19명으로 구성된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서 매월 만나서 원래 보고서도 받고 이제 교육부와 저희와 이제 그 모니터링 교사들이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논의를 해서 그것들이 정책 개선에 이어지는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반기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표집 전체의 30%를 표집을 해서 지금 연구 그 결과가 분석 중에 있고요. 이 연구 내용도 향후 어떤 제도 개선이나 학교 지원을 위해서 잘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의 다른 큰 줄기는 아까 운영 현황이 하나 있던 또 다른 큰 줄기는 수강 시스템에 대한 운영 개발과 운영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는 지금 구 시스템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지원한 시스템인데 올해 2학년과 3학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전히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올해 7월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신규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이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오픈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달에 보시면 매월 주차별로 계속해서 이제 그 사용자 인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수강 신청이 아마 민간 업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 저희가 유일하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기능을 많이 추가를 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또 AI 기능 고도화 사업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학교 현장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수강 신청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줄기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입니다. 아직 이것도 역시 고기학점제 때문에 더 많이 지금 필요로 하는 자료이는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작년부터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 작년에 27개 과목을 개발했다면 올해는 30개 과목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요. 이것들을 지금 현재 학점수 인정 기준 완화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내년도 2월까지 저희가 개발 완료해서 학교 현장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연구 성과의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저희 그 마지막 가장 좋은 걸 가장 마지막까지 저희가 이제 세이브한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저기 아이비 연구실에 이문영 박사님 나오셔서 성과 공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